요!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국가의 절대 권력을 쥔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모든 결정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권력을 쥔 독재자라고 하여도 선택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제를 발전시켜서 역사에 남을 지도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권력 유지에 집중해서 철권 통치자로 남으시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때까지 모든 독재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저와 함께 독재자로 사는 삶을 살아보죠. 그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70%가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누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눌러주셔서 제 많은 콘텐츠를 즐겨주세요. 여러분이 독재자가 되고 나서 책상 위에 올려진 서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골라보시죠. 1번을 선택한 당신은 국민의 지지를 개나 줘버리고 엘리트와 군부 세력만 챙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쫄쫄 굶고 있는 국민을 챙겨줄 이유가 없어졌죠. 이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쪽 동네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실제로 엘리트와 군부와 같은 소수 세력만 챙겨주었는데요. 평양과 평양 외 지역의 차이가 극심합니다. 당장 2024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북한 주요 통계 지표에 따르면요, 북한 인민이 1년에 평균적으로 버는 소득은 158만원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지니계수가 0.513으로 추정되는데요. 보통 지니계수가 0.48 이상을 기록할 때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를 보여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0.48을 넘어 0.513이죠. 2011년 기준으로 5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자산이 6천만원 정도 이상이 있으면 북한에선 상위 1%인데요. 이는 평범한 북한 인민의 78년치 소득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죠. 또한 조동진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월 평균 소득의 격차는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계층의 소득이 하위 계층의 약 18배에 달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북한은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023년에 발간된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지지율은 14.5%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정말 막장 그 자체를 달리고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한 당신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국민 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군사적 위협이 도사리고 있나요? 테러리스트든 적대국이든 상관없습니다. 1번을 선택한 당신 축하합니다.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군요. 아시겠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생산이 아닌 소비만 하는 조직입니다. 물론 가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군대가 국가에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외에는 엄청난 소비라는 조직이죠. 이러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드는데요. 안보 위협이 거의 없는 당신에게는 이 국방비를 국민들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회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국방비를 그대로 경제 발전에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군대가 약해서 쿠데타가 나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쿠데타도 국민들의 지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당신의 편인데 쿠데타 걱정을 왜 하나요? 그리고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르완다의 폴 카가메의 경우에는 주변에 적대국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르완다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도 작고 주변에 르완다와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없기에 국방비를 GDP 대비 1.2% 정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인 러시아는 3.9%였고 한국이 독재국가였던 1980년에는 5.6%의 국방비를 지출했던 것을 보면 훨씬 적죠. 그 덕분에 르완다는 국방비를 줄여 경제 개발에 이용하였고 이는 그대로 르완다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르완다의 독재자 폴 카가메 대통령은 현재 경제 자유화, 정경유착 감소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연평균 7%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3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한 당신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의 연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라는 조직은 소비를 많이 하는 조직이기에 없는 살림에 돈 나갈 구멍은 두 개나 되어버렸습니다. 경제 발전도 하고 적대국에 밀리지 않는 강력한 군대도 만들어야 하죠. 만약 국방비를 줄이면 적국이 당신을 죽일 것이고요. 국방비를 늘리면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너무나도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버리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당신이 죽을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는 이 국방비에 대한 조절도 적절하게 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또 돈을 지금보다 더 벌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네요. 그렇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나?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원입니다. 당신의 나라에는 자원이 많나요? 1번을 선택한 당신 자원이 많은 행운의 나라에서 태어나셨네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원을 채굴해서 다른 나라에 팔면 되니까요. 그래도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원을 닥치는 대로 채굴해서 돈을 버신 다음에 그 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아마도 국민들은 당신을 지지할 겁니다. 물론 이 자원에게는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 당신의 나라에서 석유가 난다는 것이 알려지고 외교를 잘못하면 저기 독수리를 좋아하는 어떤 나라가 당신의 수도를 평탄해버릴 테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자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실제로 앙골라의 경우에는 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전쟁입니다. 석유와 다이아몬드 외에도 막대한 양의 철광석과 석탄이 매장되어 있죠. 앙골라에는 추정으로는 약 100억 배럴이 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일간 생산량은 120만 배럴로 알제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세계 4위에 이를 정도로 매장량이 많죠. 그렇다 보니 앙골라는 이러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2024년 기준에 아프리카에서 8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중반까지 고유가에 힘입어 경제 성장은 연 10%가 넘는 매우 빠른 성장을 보입니다. 물론 유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긴 했지만 그런데도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죠. 물론 아직도 빈부격차가 크긴 하지만요. 2024년부터 앙골라가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현재는 부패인식 지수가 30계단이나 상승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앙골라의 수도인 루안다는 아프리카의 두바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발전된 곳이죠. 물론 외교를 잘해야 하긴 합니다. 당장 이라크나 베네수엘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자원만 믿고 깝죽거렸다가 독수리 좋아하는 나라가 그 나라를 밑바닥까지 보내버린 전적이 많기 때문에 외교를 잘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자원을 생산한 자본을 적절하게 국민들에게 재분배하기도 하고요. 2번을 선택한 당신, 운도 정말 지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원도 없다니. 그럼 어쩔 수 없죠. 제조업 등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수밖에요. 선택지는 2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을 선택한 당신, 아마도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서 결국엔 쫓겨나서 비극적인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 중 혁명이 발생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모습이죠. 내부에서 혁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외부 국가들이 침공하여 정권을 잃거나 또 아니면 쿠데타가 발생해서 쫓겨나거나 식으로 말이죠. 아마도 역사는 당신을 광기 어린 독재자로 평가할 겁니다. 2번을 선택한 당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여 교육받은 관료들이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어내는 데 성공했을 겁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당신의 나라는 선진국 문턱을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은 당신의 경제발전으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위대한 인물로 평가할 것입니다. 물론 독재 과정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행했던 각종 행위도 비판을 받겠죠. 야당 인사에 대한 납치, 회유 등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저질렀을 테니까요. 그래도 당신이 원하던 바를 이루었으니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큰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거나 시민 아파트 건설을 통한 철거 및 이주 대책 마련, 야간 통행 금지 해제 및 컬러 TV 허용, 교복 자율화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자 노력했고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 보급 등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었고, 이후에는 도박산업 허용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환심을 샀죠. 다만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 만큼 그에 따른 결과도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대학생과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고, 당신은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이미 선진국에 도착했거나 아니면 도착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나라들은 대한민국, 싱가포르, 대만과 같이 발전국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에 도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와 빈부격차, 정치적 과제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결단력과 비전 덕분에 국가는 확고한 기반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번영과 국민들의 높은 생활 수준은 당신이 이루어낸 업적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당신을 독재자이면서도 국가 발전을 이끈 지도자로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쯤 당신은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편히 쉴 준비가 되었겠죠. 감사합니다, 지도자님. 이제 다음 세대가 나아갈 길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독재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